안녕하세요. 칠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여성의 수명은 외모에서 결정된다.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법. 지은이는 시라사와 다쿠지, 옮긴이는 최연주, 발행은 알파미디어입니다. 이 책은 모든 사람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인생을 즐겨야 한다는 목표로 생얼이 젊은 사람은 오래 산다. 인생을 즐기려면 건강 수명을 늘려야 한다 등 건강 장수를 실현하는 7가지 법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안티에이징 전문의학 박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건강하고 젊게 살고 싶은 사람 누구나 일상에서 쉽고 빠르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상식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생활습관 개선을 시작하고부터 몸에 좋은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 약 3주 정도 걸리는데 이를 3개월, 3년, 30년 지속할 수 있다면 의사가 필요 없는 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당뇨병, 대장암, 유방암, 골다공증 등 여성을 괴롭히는 7가지 질병 예방법과 암 예방 효과를 높이는 야채 먹는 법과 고르는 법, 음식 우등생인 발효식품을 내 편으로 만들자, 면역력을 높여 비만을 막는 버섯, 비만이나 노화를 촉진시키는 기름에 주의하라 등 건강 수명을 늘리는 영양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1일 30분 걷기 건강으로 유전자를 깨우자, 자고 있는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최강 동안자의 수면법, 아침 활동으로 몸도 마음도 안티에이징, 고령자일수록 효과가 크다, 씹어서 뇌를 활성화한다 등 예방의학과 안티에이징으로 50을 넘어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사는 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칠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사랑입니다.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한 7가지 법칙. 모든 사람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인생을 즐겨야 한다. 제가 안티에이징 의학을 연구하는 목표는 이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장수, 노화, 발병을 조절하는 다양한 유전자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암,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등의 일부는 발병 리스크를 꽤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을 지속하여 노화 및 병의 유전자가 작동하는 메커니즘 등을 알게 된 것은 최근 연구의 큰 성과입니다. 게놈에 새겨진 수명을 심신 모두 건강한 상태로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 장수를 실현하는 7가지 법칙. 1. 생얼이 젊은 사람은 오래 산다.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일란성 쌍둥이라도 성장 환경에 의해 외모상 나이에 차이가 나고 그에 따라 수명도 변환됩니다. 사람의 몸은 60조 개의 세포 집합체로 겉보기에 생기가 부족하다면 몸속의 대사가 원활하지 않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매일 아침 거울에 맨 얼굴을 비춰 컨디션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피부색이 칙칙해지고 주름이나 피부 처짐이 또래보다 급속하게 진행된다면 자신의 식생활이나 운동 습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동자가 맑지 못하다면 스트레스가 쌓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젊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질병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거울 앞을 떠나기 전에 방긋 자신에게 웃어주고 기분을 끌어올려 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인생을 즐기려면 건강 수명을 늘려야 한다. 건강 수명이란 간호를 받거나 병으로 누워 있지 않으며 스스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후생 노동성에 의하면 2010년 일본인 여성 건강 수명은 72.62세이며 평균 수명은 86.41세, 무려 12년 이상 간호나 치료를 받으며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장수대국이라며 기뻐하고만 있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성이 몸져 눕게 되는 원인 중 1위는 골다공증입니다. 대퇴골이 골절할 경우 오랫동안 일어나기도 힘듭니다. 고령자의 경우 하루 동안 누워 있을 때 근력이 1.5에서 3%, 3주 동안의 근력이 반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동시에 심폐기능의 저하, 의욕쇠퇴 및 치매 발병, 악화, 욕창 등이 일어나기 쉽고 골절이 나아도 누워 지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다공증은 식사와 운동에 신경을 쓴다면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병입니다. 요양, 간병의 주된 원인이 되는 뇌졸중, 알츠하이머, 뇌혈관성 치매 등도 생활습관병이 밑바탕에 있습니다. 3. 치료의학보다 예방의학.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병원에 가 치료를 받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진보한 것이 치료의학입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체에 의한 감염병 치료 등에는 대단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환자 본인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생활습관병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타볼릭 증후군, 대사증후군은 내장지방형 비만의 고혈당, 고혈압, 지질 이상증 중 2개 이상의 합병증으로 동맥경화나 당뇨병, 뇌경색, 심근경색 등의 원인이 되므로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기준을 넘기면 병원에서는 바로 그것을 내리기 위한 약을 처방합니다. 반대로 정상 범위에 있다면 다소 리스크가 있어도 치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본래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제대로 검증하고 개선하여 병을 예방하는 것이 의료의 역할임에도 의료제도의 대상인 기준치만이 우선시되어 왔습니다. 암에 있어서도 새로운 치료법이 연이어 개발되고 있지만 일부 초기암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완치는 어렵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이완율, 병에 걸리는 비율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치매도 아직 치료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진행을 늦추는 노력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병이 발견되고 나서 대책을 세우는 건 무의미합니다. 우리들 자신이 본인의 생활을 다시 돌아보고 병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방의학이며 안티에이징 의료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4. 영양학 지식을 가지면 세포가 젊어진다.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포는 밤낮으로 대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원과 새로운 세포의 재료가 되는 것은 당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며 이 영양소들의 양과 구성 비율에 의해 대사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칼로리 과잉 섭취입니다. 사람은 기와와의 싸움 속에서 진화해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남는 칼로리가 있으면 지방으로 전환하여 소중하게 저장해 둡니다. 그러나 장수 유전자는 칼로리를 제한하여 식사량을 70%로 했을 때 가장 활성화되게 됩니다. 건강 메뉴 하면 야채 요리라는 이미지가 있으신지요? 확실히 야채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미량 영양소인 피토케미컬이 풍부하여 비만과 메타볼릭 증후군 예방에 좋습니다.
다만 야채만 드신다면 비타민 B12, 아연, 철 등이 부족하기 쉽고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력과 혈관의 탄력이 저하됩니다. 지방도 세포막이나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칼로리를 제한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영양학의 기초 지식이 필요합니다. 5.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뇌도 쉽게 늙지 않는다. 세포대사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기둥은 운동입니다. 사람은 식량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동을 해왔습니다. 몸을 활발히 움직이면 피의 흐름이 좋아져 산소와 영양이 전신으로 퍼지고 근육이나 뼈도 튼튼해집니다. 동시에 에너지 연소의 자극으로 AMPK라는 장수 유전자가 작동하도록 프로그램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포도당 대사와 세포 분화, 분열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스포츠만이 아니라 정원 손질이나 계단 오르내리기 등 일상생활에서도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입시다. 운동이 뇌 신경세포를 활성화하는 뇌 훈련 효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운동에 의해 기억력, 사고력, 인지 능력이 상승하는 것을 보여주는 임상 연구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사용한 미세한 작업, 음식물 꼭꼭 씹어먹기, 수다나 노래로 혀 움직이기 등도 뇌에 적절한 자극을 줍니다. 6. 즐기기를 지속하는 비결. 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실증이 나는 것이 인간입니다.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식생활 매너리즘을 막기 위해서는 색다른 재료나 메뉴를 얻으십시오. 에스닉 요리나 각 지방의 향토 요리 등 지역에 전해오는 음식 문화를 연구하는 것도 즐거움이 됩니다. 지적 호기심, 도전 정신을 많이 키워주십시오. 다양한 스포츠를 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즐거운 운동을 선택하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적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괴롭다고 느낀다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경쟁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것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7. 삶의 보람이 100세 문을 연다. 직업상 100세를 넘기고도 건강하게 자립해서 사시는 어르신들을 뵐 일이 많습니다만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인 분은 없습니다. 일에 대한 사명감과 향상심, 취미에 대한 열정과 탐구심 등을 갖고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건강관리에 애쓰십니다. 그 결과로서 기적의 장수가 실현될 수 있었던 겁니다. 1987년에 일본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생리의학상 노벨상을 수상한 생물학자 도네가와 스스무시는 사람은 목적을 향해 행동하도록 게놈에 새겨져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삶의 보람이야말로 장수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제대의 원동력입니다. 여성의 수명은 외모에서 결정된다. 윤기와 탄력 있는 아름다운 피부는 장수의 상징. 세계 최장수 여성은 40대에도 20대로 보였다. 잔 누이지 칼망 씨는 1875년에 프랑스 남부 알레라라는 마을에서 태어나 1997년 122세로 인생의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몸소 장수 비결을 실현한 사람입니다. 1995년 그녀가 120세 생일을 맞이했을 때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알레에 달려왔습니다. 장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아프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명쾌하게 대답했던 칼망 씨. 그런 그녀의 생기발랄했던 인터뷰 모습이 세계로 반영되었습니다.
나는 그 방송을 볼 때마다 칼망 씨의 피부색에 윤기가 나고 주름이 거의 없는데 감탄합니다. 죽을 때까지 큰 병 없이 인생을 즐긴 여성입니다. 칼망 씨는 이본이라는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40대 칼망 씨와 20대 이본 씨 둘이 찍은 귀중한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사진 오른쪽의 40대 칼망 씨는 아무리 보아도 20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얼굴 윤곽이나 체형을 보면 그녀는 40대에도 20살 정도로 젊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동창회에서 젊게 보이는 친구와 늙게 보이는 친구가 있어 그 차이에 놀란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칼망 씨는 분명히 젊게 보이는 그룹에 속한 듯합니다. 실제로 젊게 보이는 사람은 피부세포의 노화가 더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세포노화 프로세스는 피부와 함께 뇌나 혈관세포에도 함께 진행되기에 젊게 보이는 사람은 뇌 인지 기능이 건강하며 혈관도 부드럽게 유지되기 때문에 동맥경화로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85세에 펜싱을 시작했다든지 100세 때 알레마을을 자전거로 돌아다녔다는 에피소드는 칼망 씨의 몸과 마음이 나이에 상관없이 활기차 있었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칼망 씨는 중장년기에 젊게 보이는 사람은 100세 때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그룹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준 산 증인이었습니다. 외모 나이를 좌우하는 염색체 텔로미어. 외모와 수명의 관계를 조사하면 더 흥미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남덴마크 대학교 칼 크리스텐션 교수는 1995년부터 10년 동안 70세 이상 913쌍의 쌍둥이 총 1826명의 사진을 촬영해 41명의 의료 관계자에게 쌍둥이 중 어느 쪽이 더 젊게 보이는지 외관상 나이를 평가하게 했습니다. 평가 후 이 1826명을 2008년까지 추적 조사하니 그 사이 675명 약 37%의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처음 평가에서 늙어 보인 쪽이 먼저 사망한 경향이 뚜렷했다는 것입니다. 또 쌍둥이 사이에서 늙어 보인 쪽이 먼저 사망한 사례는 2명의 추적 나이 차가 큰 그룹이 작은 그룹보다 많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전자는 쌍둥이 한쪽이 생활환경의 차이에 보다 많은 영향을 받은 그룹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크리스텐센 교수는 간단히 말하면 힘든 인생을 걸어온 사람일수록 수명이 짧고 그 인생이 얼굴에 비추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유전자 중에서 수명과의 관계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염색체 끝을 캡처럼 보호하고 있는 텔로미어라는 구조체입니다. 텔로미어는 분열 때마다 조금씩 짧아지고 소멸하면 세포 분열을 할 수 없기에 생명 승차권이라고도 불립니다. 염색체는 인간의 설계도인 유전자가 보관되어 있는 세포 내 기관으로 세포액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정보인 DNA와 단백질로 되어 있지만 DNA는 2개의 사슬이 꼬인 듯한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60조 개의 세포 전부에 46개의 염색체가 있으며 2만 3천 개 유전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1978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엘리자베스 블랙번 교수는 염색체 말단에 특수한 반복 배열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것이 텔로미어 본체인 것을 증명했습니다. 1985년에는 이 반복 배열을 신장시키는 효소 텔로모라이제를 발견했고 2009년에는 이 발견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텔로미어는 사람마다 길이가 다릅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텔로미어가 긴 쪽이 오래 산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2003년에는 유타 대학교 리처드 칼슨 교수가 사람도 긴 쪽이 오래 산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칼슨 교수는 1982년부터 4년간 60세 이상의 건강한 사람 143명의 텔로미어를 조사해 그 15년간에 걸쳐 그들의 사망률을 추적 조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텔로미어가 짧은 사람이 긴 사람에 비해 사망률이 3.18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감염병에 의한 사망률은 8.54배나 높은 것으로 미루어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몸의 면역력이 저하되어 높은 사망률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성보다도 여성 쪽이 수명이 길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 텔로미어도 여성 쪽이 깁니다. 크리스텐 교수는 이것을 힌트로 외모상의 나이와 유전자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역시 텔로미어가 긴 사람 쪽이 외모상 나이가 젊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피부의 비결. 텔로미어는 갓 태어난 아기가 가장 길며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짧아집니다. 피부세포에서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피부의 탄력을 가져오는 엘라스틴이나 피부의 팽팽함을 만드는 콜라겐을 분비할 수 없게 되어 주름이나 처짐의 원인이 됩니다. 즉, 갓난아기의 피부는 엘라스틴이 풍부해 탄력이 뛰어나지만 나이 들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 외모를 젊게 유지하며 오래 사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텔로미어 길이를 추측해 보면 하루에 담배 한 갑을 10년간 피운 사람은 피우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약 2년 정도 수명이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담배를 끊거나 피우는 개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장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루 30분 운동을 주 5일 계속하여 운동 부족을 해소합시다. 금연이나 적당한 운동은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텔로머라이제를 활성화시켜 텔로미어를 신장시키는 것으로도 연결됩니다. 식사는 평소 식사량의 70% 정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생활 습관에 신경을 써 피부를 젊게 유지하면서 인생을 활기차게 즐깁시다. 히노하라 시게아키 의사에게 배우는 건강장수 비결 10가지. 장수 유전자를 깨우는 올바른 생활 습관. 100살이 되려면 몇 년 남아 있습니까? 어떤 인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래를 생각할 때 제가 바로 스승으로 존경하는 분이 히노하라 시게아키 선생님입니다. 석세스풀 에이징 행복한 장수의 멋있는 모델로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히노하라 선생님은 1911년에 태어나 101세를 맞이한 지금도 세록화 국제병원 이사장 겸 명예원장으로서 의료계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의사로 살아온 히노하라 선생님의 건강장수 비결은 질병이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40년 전에 이미 알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혈압이나 당뇨병,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등을 성인병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걸리는 피할 수 없는 질병이라는 오해에 과감하게 반대 의견을 낸 의사가 히노하라 선생님입니다. 성인병의 최대 원인은 고칼로리, 불균형한 식생활, 운동 부족, 불규칙한 수면, 흡연, 과도한 음주 등의 나쁜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활습관병이라고 불러 사람들에게 질병 예방법을 계몽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누구든 이해하기 쉬운 이 명칭은 전 국민의 의식을 바꿀 만큼 굉장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1997년에는 후생성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 생활습관병으로 명칭을 개정했습니다. 이노하라 선생님은 치료의학 중심이었던 의학계를 예방의학 중심으로 이끈 선각자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선생님의 생활에서도 본받을 만한 것이 많습니다. 1. 30대의 체중을 유지한다. 히노하라 선생님의 30세 당시 신장 168cm에 60kg이었습니다. 현재는 160cm, 62kg으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체중이 늘면 반드시 2에서 3일 식사를 제한해 원상태로 돌아오도록 유의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순환기 전문의로서 비만이나 고콜레스테롤이 심장질환을 유발하고 있음을 이전부터 인식하고 환자들에게도 열심히 조언했습니다. 건강장수의 관점에서 저는 20세의 체중에서 5kg 이내까지의 범위로 체중 조절을 추천합니다. 히노하라 선생님이 실제로 그 효과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2. 칼로리 제한을 지킨다. 히노하라 선생님처럼 젊을 때부터 칼로리를 지속적으로 제한한 것은 뛰어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령과 활동량에 맞는 칼로리 섭취량을 초과하면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은 즉시 증가합니다. 후생 노동성의 권장 기준에 따르면 70세 이상에서 활동량이 적은 남성의 적정 칼로리 섭취량은 1850칼로리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90세 때는 1400칼로리, 100세를 넘은 지금은 1200칼로리를 섭취한다고 합니다. 진료나 지필, 강연 중심의 생활은 기초 대사량이 낮고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오랜 세월에 걸쳐 칼로리 제한을 생활에서 철저히 지키고 있는 히노하라 선생님의 생활 방식을 우리도 본받아야겠습니다. 3.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한다. 히노하라 선생님의 아침 식사로는 올리브유를 15cc 첨가한 과일 주스와 대두 레시틴을 15cc 첨가한 우유, 점심은 우유와 쿠키 2개, 저녁은 충분한 양의 야채와 생선입니다. 밥은 밥 공기 절반, 일주일에 3번은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지방이 적은 쇠고기 안심을 먹습니다. 제가 권장하는 것은 야채와 고기, 야채와 생선의 조합을 번갈아 가며 섭취하는 것으로 선생님의 습관은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탄수화물 섭취 방법에 유의하면 당 대사 호르몬인 인슐린 감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올리브유와 대두 레시틴 섭취로 나쁜 콜레스테롤의 증가를 억제하고 기억력 향상, 치매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많이 걷는다. 늘 바쁜 히노하라 선생님은 특별히 스포츠 활동은 하지 않지만 엘리베이터 등은 전혀 이용하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항상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고 합니다. 병원 내 계단은 한 층당 23개이며 매일 몇 번씩 높은 층을 왕복하기도 합니다. 서두를 때는 2계단씩 오르기까지 합니다. 전철역이나 출장 시 공항에서도 마찬가지로 무빙워크를 탄 사람들을 제치는 것으로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걷기 운동은 근육과 뼈를 젊게 만드는 데 최적이며 균형 감각을 길러 낙상으로 인한 골절을 막아줍니다. 이러한 4가지 습관의 성과는 데이터로도 증명됩니다. 선생님은 94세 때 저의 연구실에서 조사한 결과 장수 유전자와 관계가 깊은 대표적인 호르몬인 인슐린, 아디포넥틴, DHEAS의 수치가 높았는데 장년기 수준이었습니다. 아디포넥틴은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을 예방하며 DHEAS는 여성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으로 변화되어서 세포대사를 지원합니다.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습관도 중요.
몸만 열심히 관리한다고 건강과 장수를 손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병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어서 마음의 안티에이징 습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신념을 가진다. 100세를 넘어서도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인생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장수의 필요 조건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히노하라 선생님은 그것을 프로페션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 밑바탕에는 주어진 역할을 다하여 사람들을 위해 애쓰고자 하는 정신이 깔려 있습니다. 그 프로페션이 유감없이 발휘된 것은 1995년 3월 20일 세로카 국제병원 원장으로서 진두지휘를 한 도쿄 지하철 살인 사건에 대한 대처일 것입니다. 히노하라 선생님은 현장이 된 가격의 긴급 사태를 파악하자마자 외래 진찰을 막았습니다. 로비와 예배당, 복도를 개방하고 스태프들을 총동원하여 응급 환자 640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예배당과 복도에는 선생님의 설계로 재해 발생 시 병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산소 공급 시스템 등이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원인이 살인가스라고 밝혀지기 전까지는 악성 전염병일 가능성이 있어 원내 관리 측면에서 큰 위험성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주저하지 않고 인명구조 의료를 최우선했습니다. 또한 히노하라 선생님은 일본 최초의 독립형 호스피스를 개설하고 말기 간호 확립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가 주어진 남은 시간을 보다 자기답게 살다가 일생을 마칠 수 있도록 극진히 보살피며 유족의 슬픔에도 따뜻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인 동시에 인간으로서 진지한 자세로 치료에 임하는 모습과 더불어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세에는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6.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 선생님과 안티에이징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면 늘 새로운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고 시대적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것에 놀랍니다. 88세 때 뮤지컬 각본을 처음으로 쓰는 등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은 삶의 원동력으로 이어집니다. 흥미를 느낀 것에는 주저하지 말고 도전이라는 히노하라 선생님의 모토는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장수 비결이 될 것입니다. 7. 젊은 세대와 교류한다. 선생님은 10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명예 수업을 한 달에 1~2회 주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의란 사람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며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기를 바라면서 전쟁의 잔혹함과 평화의 감사함, 집단 따돌림이 얼마나 사람에게 심한 상처를 입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 선배로서 지혜나 경험을 젊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소중한 책무인 동시에 젊은 세대와의 교류는 새로운 자극이 되어 우리에게 활력을 줍니다. 8. 음악을 즐긴다. 히노하라 선생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신장염을, 대학교 1학년 때 결핵을 앓았습니다. 두 번의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을 버티게 해준 것은 어머님 권유로 배우기 시작한 피아노였다고 합니다. 한때는 프로 연주가를 목표로 할 정도였으며 현재는 일본 음악요법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호스피스에서 완화치료나 자폐증, 치매 등의 개선을 위해 음악치료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악은 감정을 총괄하는 뇌의 편도체와 기억을 총괄하는 해마에 작용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듣거나 연주하는 기회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안티에이징 때문에라도 일상 생활 속에서 음악과 적극적으로 친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9. 스포츠를 관전한다.
선생님은 유명한 축구팬입니다. 2011년 여자 월드컵 결승전을 TV로 관전하면서 최고혈압이 평소 140mmHg에서 179mmHg까지 상승했다고 블로그에 소개할 정도였습니다. 체력은 쇠하더라도 관전의 흥분감은 젊은 시절의 기억이나 감각을 상기시켜 활력소가 됩니다. 운동이 서툴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이라도 응원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과의 대화 분위기도 매우 고조되겠지요. 10. 집중력을 높인다. 1. 취미, 자원봉사 등 어떤 상황에서도 실력을 발휘하고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집중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헛되게 보내지 않습니다. 이동 시간엔 서류나 원고 체크를 하는데 때로는 역이나 공항 대합실에서 원고를 써내 편집자들이 놀란다고 합니다. 기내에서도 집필, 시, 작곡 등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1시간이라도 집중해서 작업을 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새로운 것에 도전할 의욕도 생길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상을 향해서 자신의 인생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생활 습관이 있어야 건강을 유지하면서 꿈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내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믿고 석세스풀 에이징을 실현해 갑시다.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법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